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11번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다 빼버리고 정기 해능 얘기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정기 해능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무효냐 또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거 따지는 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가 저 얘기가 있었죠. 바로 자, 만약에 무효라고 했을 때 불법 조건 법률 행위에 있어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자,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소급표와 장래요 얘기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 조건 법률 행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그 법률의 효력을 발생 여부를 결정짓게 하는 것을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될 텐데 조건 성취되면 자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급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일단은 정기 해능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거나 해제 조건이라는 것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것만 이제 계속 기본 틀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게 되면 이건 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 행위. 조건 성취가 미정 권리라고 하는 것 처분할 수 있다.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뽑아줘서 소급효가 아니라 원칙은 어떻다? 장래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니까 이게 장래효라는 의미가 될 테고 4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그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해서 옳은 표현에서 이게 정지조건 법률 행위에서 유일하게 판례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정수기 할부 판매 관련한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할부금을 다 완납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 그래서 자 할부금 전체가 완납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답 5번이었나요? 불법 조건을 정지 조건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해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좀 쉽게 이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 게 정지 조건 법률 행위에서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일단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긴 하지만은 해제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간접 점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일단 점유라고 하는 거,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걸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직접 점유, 그 사람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허락한 사람, 점유를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을 가리켜서 간접 점유. 그래서 자, 이 점유권 침해가 있게 되면 점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소위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그래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다라고 전제가 되면 을이 직접 점유자, 갑이 간접 점유자 이렇게 갈 텐데 이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 아직 목적물이 갑에게 반환되지 않고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때 자, 이 간접 점유의 매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전히 직접 점유자는 누가 되고 을이 되고 간접 점유자는 갑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토지관은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 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한 데에서 옳은 편인데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 취득 시요. 자,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자,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점유 취득 시요. 토지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자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에게 점유했을 때 등기 청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20년간의 점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지금 평온 공연한 점유라고 하는 것이 등기 청권의 발생 요건. 근데 이때 자주 점유는 추정되게 된다. 그 다음 평온 공연한 점유도 추정되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 입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이 사람이 임차인이 자,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또 자, 병이라는 뭐 전차인을 들여서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한 20년의 기간을 채워냈다. 그러면 이때도 시효취득의 문제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 3번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을 때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라고 했을 때 간접 점유자 점유물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기본 정의, 자 점유자 그게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간에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이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죠.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목적물을 누구한테 바로 병에게 자, 양도, 인도 또는 양도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점유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사람 의사에 반한다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 점유물에 침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해봤고요. 4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다. 다만 이제 유치권 파트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공사 대금 채권 또는 수리비 채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뭐 이런 걸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게 될 텐데 두 번째 요건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때 채권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라고 하는 것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요 얘기 해서 그 정도 보셨고 5번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되게 된다 해서 만약에 을의 물건을 병이 침탈해 갔다라고 하게 되면 간접 점유자인 갑도 병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나 양도 해준 경우에는 침탈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와 같은 점유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그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자, 이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자, 법률 관계에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점유를 이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용 수익하면서 보존 개량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 해서 아마도 이 보존 개량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은 유익비 정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자 근데 이 계약이 나가리 무효가 됐다. 그럼 이제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때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자 뭐 점유물을 정상적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자 첫 번째 과실 수취권의 문제가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비용 상환 청구권. 누가 을의 입장에서 갑에 대해서 과실 수취권 경우에 따라 주장할 수 있고 을의 입장에서 갑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을이 선이었을 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X 건물을 사용한 이익 등에 대해서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시험에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악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과실 없이 과실을 주장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이슈. 2번
더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권이 인정되는 대신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그 이익을 환원할 의무가 없다. 이게 이제 1번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선의 을이라는 사람은 과실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하고 있는 선의로 점유하고 있었던 자신에게 선의 점유는 그런 얘기죠.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선의 점유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과실수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건물의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문제는 답을 좀 특이한 걸 뽑았어요. 을의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제 요건 이제 임대차랑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자, 바로 임차료 권리 중에서 그런 게 있었죠. 자,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 필요비 같은 경우는 지출했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개념상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이런 개념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유권 관련해서 지금 비용 상환 청구에서 필요비하고요, 유익비라고 하는 거 지금 자, 필요비와 유익비가 비용 상환 청구의 내용이 되게 될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가볼까요? 자, 값의 물건을 을이 매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형광등을 갈아 끼웠다. 그때 기존 매도인한테 형광등 갈아 끼운 비용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비용상환 청구이라고 해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그 시점에서 어떻다? 바로 비용상환 청구에 지금 이행기가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에서 자, 임대차익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죠. 나머지 4개 알아가지고 이걸 문제를 푸는 거지 5번을 제대로 알아서 풀기는 좀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린관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 설반 측비 이런 식으로 갔었죠. 자, 측량 비용이라는 것은 자,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해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 그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맹지 소유자가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최근에 발의됐던 주제가 그게 있었죠. 이 주의 토지 통행권과 관련해서 쟁점 삼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저거 있었다. 지금 이제 이 폭을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두 번째 이 문제죠. 자, 토지 분할로 인해서 냉지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분할된 토지 소유자가 갖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무상이 되게 된다. 근데 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다시 어떻다?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되게 된다. 비교해서 기억하실 것이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도 따로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다 유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뭐 무상으로 이렇게 특약을 맺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 관계에서는 다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고 3번 자. 지금 이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한번 답이 됐었죠. 그래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이제 소위 형성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한쪽에서 담장을 설치할 권리를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적물을 설치했을 때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나다닐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중간에 담장 등을 설치해서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거하는 비용은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자, 임금
이후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인데 별 의미는 없고요. 이런 상린 관계에 관한 조항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에도 다 준용되게 된다. 그 얘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의 X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얘기죠. 그래서 갑 소유의, 병 소유의 어떤 토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갑이 X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 갑의 소유권은 X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존재하게 된다. 자, 이 X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다. 근데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 자, 이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에게 있게 될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은 아직은 누구에게?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1번,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다시 매도한 경우로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면 이 정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맞죠? 그래서 이중 매매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갑이 정에게 팔았다. 그리고 등기가 정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정이 얻어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물론 이제 이중 매매 적극 가담의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이중 매매 적극 가담의 문제가 터지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선제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별개의 문제로 이중 매매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등기 넘겨받은 놈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1번 오른편. 2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 수주권을 가지게 된다 해서 이 얘기 있죠. 을이 지금 갑에게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군데서 나오죠. 여기서도 매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겠죠. 과실수주권. 작년 문제에서 나왔던 것이 자,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갖는 권리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출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과실수취권은 대금 완납했으니까 등기 넘겨받지 못해서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을은 과실수권은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을이 지금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를 인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소유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지만은 자, 점유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점유권 침해가 있게 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4번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있었죠? 토지 인도 청구라고 하는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건물의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세 번째가 퇴거 청구,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 말소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해서 일단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법 건물의 소유자라든가 그 사람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 불법 건물 소유자 소유권의 승계인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지만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토지 인도 청구하고요. 건물의 철거 청구 등 당연히 허용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무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 건물의 철거 청구, 퇴거 청구 또는 등기 말소 청구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의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을은 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면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왜? 나름의 돈 받았으니까 정당 권원이 있으니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을이 이것을 지금 무라는 사람에게 또 뭘 했다고 지금 이제 팔았다. 그럼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 건물의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무한테 반환 청구 등은 얻어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갑을병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저게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토지 인도 청구라든가 건물의 철거 청구 또는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 무효인 등기 명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은 기본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갑을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 단계가 미리 암기가 돼 있어야지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풀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얘기가 갑을병만 나오면 더럽게 이제 머리가 빠개진다 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감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본질은 뭐냐면 안 외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외우지 않으니까 지금 갑을병까지 나와버리면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단순 얘기.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소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공동소유 가장 중심축이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도 하나 이슈, 합유까지. 그 다음에 지문에 가끔 총유 얘기 나오는데 총유는 거의 이슈가 안 되고, 총유 얘기는 저기서 가지고 등기법 파트에서 주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쟁점 4개, 법인 아닌 사람이라는 거,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즉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슈, 법인 아닌 사단에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에서는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이슈,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사원총회 결의라고 하는 이 첨부 정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그게 요구되고, 등기 관리자일 때는 어떻게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총유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될 테고요. 자, 일단 지금 가볼까요? 공유에 있어서 기본 법률 관계. 자, 공유에 있어서 법률 관계 이런 식이죠. 자, 공유자. 자, 뭐 소유권의 일종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쟁점이 되겠죠. 또 하나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권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을 것이고, 공유물, 자,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 구조고, 그 외에도 공유에서만 특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바로 불분할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그 기간 중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수익 등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 쟁점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하고요. 또 하나가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는 것 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을 외울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하나 기억해야 되죠.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인정되는 건 딱 한 가지, 바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이 관련한 쟁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처분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자, 일부라도 진실에 숨어 있게 되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가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 그래서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갱신할 수 있다. 29회 때 답이 됐던 주제에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기본적으로 5년까지 인정되게 된다. 등기법 파트에서는 이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할 때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되는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될 테고요. 자, 사용수익 관련해서요. 원래 사용수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자,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이런 관리에 관한 특약,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은 이 승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3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어떻다? 바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인도 청구, 반환 청구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판례가 바뀐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합의자, 자, 공유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합의에 있어서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주의하실 게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된다. 그러나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얘기 되겠고, 그래서 합의자 1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에게 지분은 승계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살붙여 볼게요.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란 형식을 통해서 지분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합의에 있어서는 자, 합의자의 지분은 어떤 변동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어요. 다시 미리 답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점유에 대해서만 인도 청구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또 하나 정미 이슈 삼아내야 될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뭐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자, 을과 명의시택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을은 병소의 X부동산을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대금을 완납했다. 해서 갑이 신탁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을이 수탁자가 되게 될 테고, 경매 물건 법원을 통해서 얻었다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일단 다른 거 다 읽어볼 것도 없이 소유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알금의 모경수 이런 식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매도예자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자, 부탁을 합니다. 을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 그러면 상대방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자, 매도인이 명의시택 약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하고요. 또 하나가 경매. 자, 경매하는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 얘기는 약정은 닥치고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을에게 귀속된다. 해서 자,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된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죠. 다 이런 갈 것도 없어. 이건 이제 경매라는 것이 되게 되면 매도인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바로 법원이 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 소유권 누가? 바로 수탁자가 취득을 한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볼 이유도 없고 봐서도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단순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 문제 주어지게 되면은 그냥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무조건 찾아봐야 되고, 여기서 신탁자는 어떤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자가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신탁자는 굳이 신탁자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달라고 한다거나 또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고 지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매 뜨면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미리 가셔야 돼. 그리고 자, 꼭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제일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무조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석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시험 보실 때도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그냥 한 10초 정도 문제 딱 읽어보고 소유자 누구야? 수탁자 해서 쭉 찾아보는 거지. 그 다음에 약정 무효 요 얘기 해가지고 쇼부를 쳐야 되지.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서는 전혀 답이 안 나와요. 공부가 덜 돼 있는 사람들은 겁이 더럽게 많아가지고 혹시나 싶어 자꾸 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딴 데서 작살나게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딱딱 답을 끊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구분 소유자 전무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세트로 간다고 그랬었죠. 요걸로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이 구분 소유권에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거. 구분 소유권에 자, 세트로 움직이는 게 자, 당연히 구분 소유권의 가장 본질적 내용인 전유 부분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권, 이것은 구분 소유권의 가장 본질적 내용이 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바로 구분 소유권의 한 내용. 아파트 사고 팔게 된 복도를 사고 파는 복도도 사용권도 같이 사고 파는 효과. 그 다음에 아파트 존립을 가능케 하는 권리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이 세트로 자,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할 때 그런 거 나오잖아. 절대적 각하사유였을 때 농지대 전세권 설정 등기 절대적
각하사유. 두 번째,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처분하는 거 절대적 각하사유. 그리고 같이 구분 소유권하고 나머지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절대적 각하사유.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중심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는 공용 부분에 관한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주연 쟁점이 됐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뭐 1번, 2번 설명드렸고, 자, 제일 유치한 형식의 문제. 자, 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정하게 될 때 관리인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임차인도 다 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효력 얘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해 봐야 되죠. 저당권 효력 세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도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두 번째,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제일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 다만 이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민법 규정은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런 임의 규정에 임의 규정과 관련해서 배제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특약을 맺고 거기다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때는 부합물 종물에 있어서 부합물 종물은 더 이상 외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부합물 종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별별 쓸데없는 소리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5분의 4, 5분의 4, 그리고 우리 문제 통해서 연습했던 거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지금 확답의 최고라고 하는 거 있을 텐데 이게 원래 답을 하지 않게 되면 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작년 문제에서는 자,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자, 마지막 명제를 갖고 구성을 했고 숫자 2개월도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답은 3번 이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 약정지상권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소멸 청구라는 주제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게 된다 해서 2년분 지료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때 이제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기준으로 2년이야 해서 이런 식이겠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또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얘가 1년 지료 연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병한테 소유권 넘기고 병이 또 1년 을이 자기한테 1년 지료 연체했을 때 합쳐서 2년 요거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좀 달리 구성하면 이런 식도 있겠지.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1년분 지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또 자, 이 지상권을 양도하게 된다. 병도 1년 지료 체납했네요. 그러면 갑은 묶어서 2년 안 됩니다. 그냥 그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2년 이 얘기를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합쳐서 2년 안 된다고요 해서 당사자 사이의 일자 근데 여기까지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을 테고 대부분 여기서 이제 문제 구성을 하게 될 테고 한편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소멸 청구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유치권에 있어서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거 자, 선관 의무 위반. 자, 유치권자가 선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 또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불법적 사용이 됐을 때 채무자,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 있었고요. 자, 1번 이웃토지 사용 청구 아까 지문 한번 보셨던 주제 쟁점 안 되고요. 2번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3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지상권자가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4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의 목적은요, 토지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지 건물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이게 건물 소유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지상권, 수목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우리가 지상권. 그래서 등기법 할 때 기억할 게 지상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 다시 외우고 첫 번째
범위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범위라고 해서 토지 전부가 아니라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지상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 사람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이렇게 갔었잖아요. 자,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거의 루틴 공식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자,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자, 지상권은 따로 자, 약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바로 당연히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바뀐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양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거. 답은 5번 쉬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유역지 전세권자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1번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가리켜서 요역지라고 부르게 된다.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권 설정 계약은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고 지역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식으로 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까지 있게 되면 지역권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이 토지 일정 범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지역권. 근데 좀 어렵게 이제 구성하는 게 뭐냐면 유역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유역지의 지상권자가 있다. 또는 전세권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역지의 지상권자가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할 수 있다. 또 유역지의 전세권자가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도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승역지에 만약에 지상권자가 있다. 그러면 승역지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역지의 지상권자.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지상권자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요역지 지상권자가 승역지 지상권자 만나서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자,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역지 전세권자가 됐든 자, 지상권자가 됐든 이 사람이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데 시효 취득이라는 게 미처 등기를 안 하고 20년의 기간이 흘러버렸다. 자, 우리가 지역권에 있어서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표현된 지역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 전세권자가 마침 이 승역지 소유자가 될지 승역지 지상권자가 될지 전세권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미처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버렸다. 그럼 나중에 가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시효 취득에 관한 주제 해서 자, 1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승역지는 한필토지 일부. 자, 포인트 이 그림을 외워야 된다고 해서 승역지는 어떻다? 한필토지 일부라고 하는 거. 승역지는 한필토지 일부.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필수적 등기사항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범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누가 도움을 받느냐라는 요역지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같이 비교해서 아까 지상권에서는 범위와 목적, 자, 지역권에서는 범위와 목적과 자,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전세권은요, 전세금과 범위 이런 것들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임차권은 차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건 필수적 등기사항은 당연히 사람된 도리로 외워야 되고요. 문제는 그 얘기가 있었지. 임의적 등기사항이라고 해서 이 외의 항목도 만약에 약정이 있고 하면 어떻다 등기하면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임의적 등기사항.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지역권에는 반환 청구권,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거. 자, 승역지 소유자 끄트머리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갔었죠.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자,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주어수로 바꿔치기해서 장난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시 다음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